여러분, 혹시 식사 후 바로 설거지를 하시거나 소파에 기대 쉬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아무렇지 않게 해오던 이 행동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87세 현역 내과 의사 나이수 선생님은 5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 하나, 그것이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아침마다 공원에서 산책하시던 어르신 세 분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 오셨다고 합니다. 모두 식사 후 잘못된 한 가지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다는 이야기 듣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아주 간단한 정보 하나만 알았더라도 그 비극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이수 선생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진료실 안에만 머무는 의학 지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꼭 알려야 한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지식. 오늘은 바로 그 식사 후 단 30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실천하신 분들 중에는 약을 줄이고 병원 방문 횟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야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을 주변 어르신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겐 이 정보 하나가 생명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는 평소에 식후 바로 청소하고 눕는 게 습관인데 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습관 하나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매일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께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78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 후면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밥 먹고 조금 누워야 속이 편하잖아 하시며 늘 그 자리에 앉아 계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런 어지럼증과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처음엔 심근경색이 의심됐습니다. 하지만 정밀검사 결과는 뜻밖에도 심각한 위산 역류였습니다.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 심장 근처의 신경을 자극했고 그로 인해 심장마비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 것이죠. 의사인 저조차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TV를 보셨을 뿐인데 그 행동 하나가 이렇게 무섭게 돌아올 수 있다니? 김 할아버지처럼 식후에 눕거나 기대는 습관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위산을 식도로 밀어 올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와 식도 사이의 밸브 역할을 하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위산이 쉽게 역류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단순한 속쓰림을 넘어 만성 식도염, 심지어는 식도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식도염이나 식도암을 앓고 있는 환자 중 약 70%가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 청주에 사시는 80세 김영희 할머니는 평생 식후 바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안 치우면 마음이 불편해서요. 부지런해야 살도 안 찌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 먹고 싱크대를 닦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지셨습니다. 그 결과 무릎을 심하게 다쳐 1년 넘게 제대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무릎 관절이 손상되면서 보행이 어려워졌고 결국 집에만 머무르게 되셨죠? 그 무릎은 정형외과 의사도 넘어지만 않았어도 10년은 더 쓸 수 있었을 무릎이라 말했습니다. 이처럼 식사 후 30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 하나가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버리는 일이 실제로 너무도 많습니다.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릴까요? 전북 익산에 사시는 82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식사 후 혈압약을 바로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밥 먹고 바로 먹는 게 약 효과가 좋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약을 복용한 직후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기절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식사 직후 위장에 혈액이 몰린 상태에서 약이 흡수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던 겁니다. 이런 상황은 식사 후 저혈압이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중 약 15%가 식사 직후 약 복용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은 단 한 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그 생활 습관이 뭐길래 약보다 낫고 병원 침대 대신 공원 산책을 가능하게 해주는 걸까? 이렇게 심각한 건강 문제들이 단 하나의 습관만으로도 예방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반드시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닙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식사 후 30분을 올바르게 관리한 그룹은 위장질환, 심혈관 질환, 낙상사고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최대 47%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렵고 복잡한 건강법이 아니라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의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50년 넘게 수만 명의 어르신을 진료하며 체득한 이 방법들,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5가지 생활 수칙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건강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86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10년 동안 당뇨로 고생하셨지만 식사 후 단 한 가지 습관을 바꾼 것만으로 인슐린 주사 횟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작 알았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요. 이철수 할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이길래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걸까요? 과연 식사 후 30분 동안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5단계 건강 수칙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식사 후 바로 움직이지 않기 설거지, 청소는 30분 후에. 식사 직후 설거지나 청소를 하시는 분, 특히 어머님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습관이 위장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사 직후에는 몸속 혈액의 25% 이상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움직이면 그 피가 팔, 다리 근육으로 분산되면서 소화불량, 심장 두근거림, 어지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80세 김영희 할머니도 식후 싱크대 정리하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고 넘어지셨습니다. 무릎을 다쳐 수술까지 받으셨죠? 설거지는 30분 후에도 할 수 있지만 다친 무릎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30분만 쉬어주세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식사 후 절대 눕지 않기, 소파에 기대지도 마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식후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쉬십니다.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자세는 위산 역류를 부추기고 만성 식도염, 식도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는 세로로 긴 주머니처럼 생겼기 때문에 중력의 도움을 받아야 소화가 잘 됩니다. 하지만 눕거나 기대면 위산이 식도로 쉽게 올라오고 식도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허리를 곧게 펴고 약간 앞으로 기울인 상태로 앉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위와 식도의 밸브 기능을 돕고 소화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3단계 식후 1015분 후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식사 후 물을 전혀 안 드시거나 너무 찬물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찬물은 위장을 놀라게 하고 소화효소 활동을 방해합니다. 반면 미지근한 물은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78세 김영순 할머니는 10년간 속쓰림으로 고생하셨지만 아침과 식후 미지근한 물 한 컵 습관을 들인 후 약을 끊고 살고 계십니다. 물은 하루 1.5리터 이상을 목표로 하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자주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식후 약 복용, 반드시 30분 후에. 많은 어르신들이 밥 먹자마자 약 먹어야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약물 흡수에 방해가 되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은 식사 직후 복용 시 어지럼증, 구역질, 심지어 실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은 대부분 식후 30분 또는 식전 30분에 복용하도록 권장되며 정확한 복용 시간은 담당 주치의나 약사에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82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식후 바로 혈압약을 드셨다가 기절하셨고 그 후로는 보호자 동반 없이는 외출도 어려워지셨습니다. 약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5단계 식후 30분 뒤 1015분 천천히 걷기. 30분간 충분히 쉰 후 천천히 걷는 습관은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걷는 속도는 절대 숨이 찰 정도가 아니라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느린 걸음이 좋습니다. 인천의 정영수 할아버지는 식후 걷기 습관으로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이고 수면 질도 크게 좋아지셨습니다. 하루에 딱 15분이면 됩니다. 특히 공원이나 야외에서 가볍게 산책하시면 신선한 공기와 햇빛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식사 후 30분이라는 시간은 약보다 강한 시간입니다. 잘못된 습관은 건강을 해치지만 올바른 습관은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김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이분은 밤마다 두세 번씩 깨는 습관 때문에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쳐 계셨습니다. 화장실 다녀온 뒤에는 잠도 오지 않아 눈을 감고 몇 시간을 뒤척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꿀 한 숟가락과 천연 소금 한 꼬집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는 습관을 시작하신 후 단 5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벽에 깨도 바로 다시 잠이 오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땐 마치 20년 전처럼 몸이 가볍습니다. 수면제를 드시지 않아도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된 거죠. 또 다른 분, 86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인슐린 주사 없이는 하루도 지낼 수 없던 분이셨습니다. 혈당은 늘 불안정했고 신장 기능도 약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청국장 한 숟가락을 아침 식사에 추가하신 뒤 단 2달 만에 공복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인슐린 주사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요. 1년이 지나자 하루 한 번만 맞아도 될 정도로 개선되셨습니다. 이제는 손자들과 산책도 하고 함께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72세 이정호님의 이야기도 빠질 수 없겠죠? 이분은 수년간 발바닥 통증과 굳은 살로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 외출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보습크림을 바르고 발가락 사이를 부드럽게 닦는 습관을 실천하신 결과 딱 3달 만에 발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걷는 게 고역이었는데요. 요즘은 걷지 않으면 오히려 답답할 정도예요. 그분은 이제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시며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십니다. 이처럼 이분들이 바꾼 건 거창한 약도 고가의 치료도 아닙니다. 단지 작은 습관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 실천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식사 후 30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약보다 강하고 수술보다 효과적인 몸을 회복시키는 황금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5가지 수칙만 지켜주셔도 여러분의 건강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50년 의사 생활을 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직접 전하고 그 결과를 지켜본 방법들입니다. 한 가지씩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식사 후 설거지나 청소는 30분 후에만 하세요. 특히 어머님들, 밥 먹자마자 일어나서 싱크대 정리하시거나 바닥을 닦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부지런함 참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위장과 심장에 큰 부담을 준다는 걸 이제는 꼭 기억해 주세요. 몸은 지금 소화라는 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갑자기 움직이면 피가 팔, 다리로 분산되고 위에는 피가 부족해 소화가 안 됩니다. 어지럼증, 부정맥, 심지어 낙상사고까지 연결됩니다. 설거지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친 무릎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30분만 쉬어주세요. 바닥보다 소중한 건 바로 여러분의 몸입니다. 두 번째, 식사 후 소파에 기대거나 눕지 마세요. 밥 먹고 나면 소파에 누워야 편하죠. 그 편안함이 위산을 끌어올려 식도를 공격하고 만성위염과 식도염, 심하면 식도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위-식도 사이를 지키는 관문이 약해지기 때문에 눕는 순간 위산이 거꾸로 올라옵니다. 위산은 정말 강한 산입니다.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산이지만 식도에는 상처만 남깁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 계세요.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약간 앞으로 기울인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누우면 편할 수 있어도 속은 병이 됩니다.
세 번째, 식후 10분 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찬물 마시면 시원하죠? 그런데 그 찬물이 위장을 얼려버립니다. 위장이 놀라면 유액 분비가 줄고 소화가 느려집니다. 특히 아침이나 식후엔 위장이 민감하기 때문에 찬물은 금물입니다. 78세 김영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후 미지근한 물 한 잔만으로 변비가 사라졌어요.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미지근한 물은 장운동을 도와주고 탈수도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물 마시는 습관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마셔주세요. 네 번째, 식사 후 약 복용은 꼭 30분 뒤에 하세요. 밥 먹고 바로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엔 위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고 혈액도 위로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약을 먹으면 흡수가 들쭉날쭉하게 되거나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기절, 어지럼증, 구역질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북 익산의 박영호 할아버지는 식사 직후 혈압약을 드셨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 이후 혼자 외출도 힘들어졌습니다. 약은 적절한 시간에 정확하게 복용해야 약효를 제대로 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 식사 후 30분 뒤 천천히 걷기, 단 1015분이면 충분합니다. 배불러서 움직이기 싫어요.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바퀴만 걸어보세요. 속이 한결 편해지고 혈당이 안정되며 밤잠도 깊어집니다. 걷는 게 운동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정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안 걸으면 오히려 허전해요. 걷는 게 약보다 낫습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집 근처 공원이나 골목길을 걸으세요. 햇볕을 쬐며 걷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꿔놓을 겁니다. 이 5가지 어렵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라도 빼먹지 않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루가 다르게 몸이 반응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밥 먹고 잠깐 쉬는 것, 물 한 잔 마시는 것, 그리고 천천히 걷는 것. 이처럼 작고 소소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이제는 아시겠지요? 이 5가지 실천법은 제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실천하며 하나하나 확인해 온 방법입니다. 약을 줄이고 병원을 줄이고 다시 산책길로 나서게 해준 기적 같은 습관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2막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설거지를 잠깐 미루는 것부터, 물 한 잔 천천히 마시는 것부터. 너무 쉽죠?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어르신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정보가 더욱 절실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상해 보세요. 1년 후 거울 앞에 선 여러분의 모습을요. 피부에 생기가 돌고 발걸음이 가볍고 손자들과 공원에서 웃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그 건강한 내일이 바로 오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생명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응급상황 대처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갑작스런 가슴 통증, 어지럼증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119는 언제 불러야 하는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으니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